안녕하세요. 부부 부부 작가의 작가의 세계. 네, 저는 미랄쌤 김진수. 저는 들꽃만 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되게 귀한 분을 이렇게 또 모셨어요. 되게 귀한 분입니다. 네, 우리 또 신혜진 작가님을 모셨는데, 엄마표 영화 하면은 또 이분이죠. 이 신혜진 작가님의 한번 소개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해력을 키우는 엄마표 영어의 비밀의 저자 신혜진입니다. 지금 김포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 중에 있고요. 엄마표 영어를 실천한 경험을 담아서 책을 출간한 이후에 또 강연가로서 제2의 꿈을 실현 중에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엄마표, 그 문해력을 키우는 엄마표 영어의 비밀, 네. 그 약자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와. 문키 엄영비라고 어떤 어머님께서 우와. 네. 문키 엄영비. 우와. 그래서 네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정말 엄영비 하니까 뭔가 진짜 비밀, 비법. 전 비석 생각나는. 비석 하나 세울까요? 네. 책 소개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해력을 키우는 엄마표 영어의 비밀은,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학교에서 지도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우면 좀 훌륭하게 내가 보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처럼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제가 학교에서의 그 지도 노하우와 그리고 가정에서 직접 실천했던 그런 경험을 녹여서 이렇게 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께 엄마표로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면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좋은지 설명을 드렸을 때 그 내용 너무 좋은데 여러 사람하고 나눌 수 있게 책으로 출간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미랄쌤과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작가님 저도 이 책을 읽고 진짜 엄마표 영어의 용기를 받고 용기만 받았어. 용기 받고 실천이 작심삼일로 하지만 네. 항상 이게 곁에 두고 보고 싶은 책으로 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동하면서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실제로 하신 게 들어있으니까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정말 우리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네. 엄마표 영어에서 좀 중요한 네. 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 주체가 돼서 엄마가 다 주도해야 되고 이러면 부담스러운데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결과가 안 나오면은 어떡하지? 이러면서 학원을 그냥 알아보고 보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을 내기 전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육아서를 읽었었어요. 그리고 엄마표 영어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는데, 네. 어떤 책은 뭐, 한 번에 하루에 몇 시간씩 딱 정해놓고, 이렇게 책을 단계별로 어떻게 읽어라. 이런 책도 있었고, 아니면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안하는 책들도 있었는데, 사실 저도 워킹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아이하고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단발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 말고 정말 꾸준히 정말로 아이의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고 제가 임용고시 공부할 때 네. 참고로 저는 이제 영어과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좀 특이하게 어학연수 경험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어학연수 경험이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짧은 시간 한 7개월 정도 임용고시를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궁하면 통한다고 네. 저도 어떻게 하면 나의 영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다독과 다청인데요. 일단 제가 말을 이제 스피킹 테스트를 잘 봐야 했기 때문에 네. 말을 연습을 하려면 우선 많은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 하니까 계속 그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뭐 영화를 보든 아니면 뭘
이렇게 음원을 듣든 계속해서 제 귀를 영어 쪽으로 열리게 하도록 노력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라이팅을 잘 해야 되는데 좋은 문장, 고급진 문장, 세련된 문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네. 좋은 그 원서에 있는 문장을 여러 번 읽고 따라 써보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뭐 좋은 프로그램 아니면 좋은 활동, 학원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얘의 그 영어 실력을 높이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다독과 다청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고 실제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네. 제가 물론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계속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품이 들기는 하지만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제가 아까 작심삼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거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 많이 듣고 많이 읽게 해주면 네. 아이가 영어 실력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치지 않고 계속 책 빌려다가 읽혀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가지였습니다. 네. 와, 다독과 다독. 다청. 네. 저도 예를 들어서 스티븐 잡스 연설문 어, 듣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걸 외우고. 근데 오. 사람들이 제가 하면은 네. 발음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한번 살짝 해도 될까요? 해주시겠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 연설. 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네.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nt of finest university in the world. 지금 영어 하신 거죠? 약간, 되게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왜 이렇게 필리핀 영어 같다.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청이 중요하다는 여기서. 아무튼 네. 다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로 네. 네. 좀 다독하고 다청이 있을 때 네. 약간 전략적 노하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독과 다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다독으로 가기 위해서 다청이 먼저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그 순서하고 마찬가지로 영어를 습득하는 게 가장 아이한테 부담이 없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국어 하나를 익히기까지 어릴 때 정말 많은 시간을 듣기만 하잖아요. 말도 못하는 상태로 듣다가 이제 돌 정도 돼서 한두 마디씩 따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7살, 8살 정도 돼야 읽기를 가르쳐주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쓰기 연습도 하고 쓰기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가 있는 건데 이제 영어에 있어서도 사실 처음부터 이제 아이를 학원이나 이런 데 보내게 되면은 네. 뭔가 이제 성과물이 있어야 하고 뭔가 보여줄 결과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쓰게 해요. 네, 외우더라고요. 외우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제 들은 경험도 없고 이 언어가 너무나 낯설고 쉽게 말하면 저희한테는 아랍어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동기부여도 안 된 상태에서 흥미도 없는데 나한테 이걸 쓰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한테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많이 이제 경험하는 시간을 좀 줘야 되겠다 해서 그냥 처음부터 또 듣기를 시키면 아이 입장에서는 별로 흥미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듣게 되면은 장점이 이제 화면 속에서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이 대사가 저 영상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계속 의미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익숙한 표현들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로 듣기를 많이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귀가 열리고 이 발음과 의미에 조금 친숙해진 다음에 이제 읽기를 통해서 문자로 같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영어를 보고 영어를 듣고 영어로 읽기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의미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세 가지를 모두
이렇게 건드려 주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가 지금 영상에 굉장히 이렇게 몰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좀 많은 시간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만 다만 그냥 듣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읽기 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쪽이라도 이렇게 주면 그걸 꾸준하게 습관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네. 이 습관만 되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상적으로 책을 영어 책을 당연하게. 읽고 일상적으로 영어를 듣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아마 노출량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야. 지금 몇 년 저보다 훨씬 덜 살았지만 영어 노출량은 저보다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경지에 이르면 아이가 내가 듣고 싶은 뭐 영상이든 책이든 네. 자기가 고르나요? 네네. 어. 네. 그 고르는 시간은 뭐 한 5, 6년만 지나도 아이가 직접 스스로 고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처음에 이제 네. 너가 원하는 거 골라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다 모르고 다 관심이 없는데 고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가서 고르고 그리고 아이가 어떤 소재를 좋아하는지 엄마들은 너무나 잘 알고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요즘에 굉장히 동물에 꽂혀 있다. 그러면 그 동물과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네. 그 어떤 소재든 어떤 책이든 이렇게 거부감을 보일 수 있어요.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맞아, 맞아.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보면 약간 익숙한 걸 추구하면서 그렇지만 또 새로운 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낯설어 하더라도 아니야 이거 재밌어 보여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시면 어느 순간 그게 또 네. 자기 최애책이 되어 있고 그럼 거기서 또 확장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남자애들 같은 경우 막 운동 좋아하잖아요. 그쵸. 거기에 맞춰서 또 맞춤형 이렇게 그렇죠. 또 소재가 있고 그래서 영어도 있고. 도서관 가보면 정말 다양한 소재의 책이 있는 게 네. 정말 아이들의 이 다양한 니즈를 채워주려고 많은 작가님들이 애쓰셨구나. 정말 그 운동도 종목별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네. 자동차 이쪽 탈 맞아, 것 맞아. 종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책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좋아하는 소재로 가시다가 네. 가다 보면 또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체도 있고 그리고 글씨체도 있고 스토리 흐름도 본인이 선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화를 아이하고 많이 했거든요. 너는 어떤 스토리가 제일 좋아? 그러면 엄마 저는 뭐 판타지가 좋고 네. 이렇게 상상하는 이야기가 좋고 모험 이야기가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다가 이게 위기가 있다가 네.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스토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기승전결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그냥 잔잔하게 네.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스토리는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네. 알아내시면 또 다른 책을 추천하시기도 네. 좋은 그런 상황이 될 듯합니다. 네. 일단 관심사를 통해서 네. 관련된 그 영어 관련된 그런 책을 또 연결하고 맞습니다. 뭐 그림책 같은 거를 처음에 네. 연결하는 거죠. 네네 맞아요. 소재부터 찾으셔가지고 소재. 네네.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 네. 어떻게 소재 좋아하는 소재는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일단 좋아했고요. 처음에는 공주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동물이나 그다음에 공룡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룡 관련한 것들도 이렇게 보여주면 일단은 관심을 보이니까 그걸로 이렇게 확장을 했던 것 같고 그 공룡 나오는 그 만화 시리즈물이 있었거든요. 다이노소어 트레인이라고 그거 초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즐겨봤던 근데 그런 것들도 말이 정말 빠릅니다. 영어가 정말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대사가 빨라요.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즐겨서 보고 이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공룡이 좋아서 덕질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영어가 들리고 귀가 트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시면 네. 가장 학습적으로 다가가면 누구나 좀 불편하잖아요. 네. 학원이 싫은 건 강요가 있어서고. 근데 이렇게 재미있는 흥미 요소를 줘서 아이가 그걸 즐길 수 있게 환경만 만들어 주시면 네.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재밌는 취미 활동을 한 건데 그 와중에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죠. 네. 맞네요. 그 환경이 네. 다 갖춘 도서관을 주로 활용하는 거죠. 네. 도서관을 많이 활용을 했던 게 이제 책을 이제 영어 책들이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어떤 건지 가늠이 안 되는데 이제 덜컥 샀다가 이제 아이가 너무 싫어하고 관심이 없으면
이제 강요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읽어야지. 엄마가 맞아요. 어떻게 검색하고 산 건데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흥미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도서관의 장점은 이렇게 빌렸다가 실패해도 그냥 반납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책들을 보여주면서 빌리다가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나 작가가 있으면 그때 구매를 해서 소장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도서관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작가님, 네. 아까 다독과 다청으로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좀 유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다독과 다청이 영어 실력 향상의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네. 저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어 교육이 이 다독과 다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 선생님들이 4가지 기술을 항상 고려를 하시는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4가지예요. 이 중에서 가장 평가가 용이한 게 듣기와 읽기죠. 그래서 집필평가에 보면은 이제 듣기와 대부분 읽기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수능 같은 경우에도 듣기 문항 17개 나머지는 다 읽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다양한 경험, 뭐 원어민을 만난다든지 전화 영어를 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다 영어를 익힐 수 있지만 학교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수단으로 영어를 익히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영어 공부를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었던 친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언가 영어로 설명을 하실 때나 아니면 뭐 듣기 평가를 할 때나 이럴 때는 따로 걱정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이미 이제 듣기 실력이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이 읽었던 친구들은 이렇게 많은 원서들을 어릴 때 접했던 친구한테 학교 교과서 지문은 아주 쉬운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읽는 그런 그림책들은 이제 그 원어민들이 직접 보는 책들이기 때문에 정말 실제적인 어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것들을 보다가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겠지만 즐겁게 즐기면서 봤겠지만 그런 걸 보다가 이제 학교 교과서 지문을 보면은 아주 쉬운 수준이기 때문에 어릴 때 다독과 다청을 통해서 이제 영어를 학습한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유리한 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정말 어머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아이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최근에 영어책 읽은 사람 이렇게 손 들어보라고 하면 당연히 아무도 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영어책을 읽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서 경험을 심어주고 싶어서 읽어주는데 이렇게 이제 어릴 때 단 한 권이라도 아니면 단 하나의 재미있었던 어떤 영상이라든지 단 하나의 좋은 팝송이라도 이런 듣기 경험, 읽기 경험이 있었으면 친구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학습이란 어릴 때 뭔가 이렇게 문법을 미리 배우고 단어 암기를 미리 하는 게 선행학습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선행학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듣다 보니까 제 옛날 네. 중학교 친구가 네. 생각이 나요. 그 팝송을 되게 좋아해서 아, 계속 팝송을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또 영어 문장들을 알아서 막 계속 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스피킹도 잘하고 와. 저는 그냥 단어 외우러 바빴는데 뭐 팝송이 왜 도움이 될까?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네. 너무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갖고 와. 맞습니다. 그런 원리죠? 네, 맞아요. 그 외에 일본어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네.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맞아. 덕후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일본 작품 너무 좋아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기본적인 일어 회화는 되는 거죠. 그런 효과로 영어도 즐기듯이 어릴 때 많이 접하고 하면 그냥 영어는 되게 편안한 하나의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반 3학년 친구들 네. 이렇게 너 뭐 하니 하면 단어 오늘 시험 본다고 맞아요. 근데 너 영어 재밌니? 그 친구를 위해서 네.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네. 영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찾아서 한번 재밌게 즐겨보기를 추천드리고, 제일 좋아하는 그런 소재 하나를 찾아서 그거 관련해서 영상 하나 아니면 음원 하나 꼭 들어보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들으셨죠? 네. 네. 저부터 당장 아이들에게 해줘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관심 분야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네.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저도 왜 제가 영어를 어릴 때요? 좋아했는지요. 왜 영어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의문인 게 저희 부모님은 네. 그쪽과는 전혀 관련 없으시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어쩌다가 영어를 네. 좋아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때 영어 안 배웠던 세대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영어를 접했던 게 그 6학년 말에 네. 방과후 수업에서 처음 ABC 배우고 아. 월 이름 이런 거 배우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이제 정규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도 저한테 네. 잘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너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재밌게 받아들였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우와. 그러니까 다른 학원을 어머니께서 보내지 않으셨고 네. 그래서 즐기면서 배우다 보니까 이거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책에도 담았는데 네. 어머니께서 그 어떤 음원하고 책 한 권을 이렇게 네. 구해다 주셨어요. 이렇게 제대로 그거를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혼자 사전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재밌다. 근데 이게 제가 무슨 언어에 감각이 있거나 무슨 외국어 경험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새로운 언어가 새롭게 배우는 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느꼈죠. 아, 이게 정말 영어에 있어서는 흥미가 정말 중요하고 자기가 관심 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어쩐지 제가 연설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요. 아, 동기부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남들은 관심 없어도 아. 스티브 잡스가 이런 네네. 얘기했구나. 네. 오프라 인프리가 이런 얘기했구나. 내용 자체도. 오바마가 이런 얘기했구나. 전 그걸 외우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부터 좀 네. 1일차 1일차 연설문 외우기 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관심 분야를 통해서 그 요즘엔 정말 컨텐츠가 많으니까 맞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제가 다음에 만날 때는 네. 뭐 수많은 연설문을 막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연설문 기대하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네. 네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아마 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네. 연령별 나름대로 아. 전략이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맞아. 예를 미취학 아동,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중학년일 때, 고학년일 때, 그리고 중학교 이상 됐을 때 네네. 그런 또 전략 같은 게 또 있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제가 이제 출간하고 나서 네.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면 이게 어머님들 자녀 연령대별로 네. 궁금해 하시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습관을 잡아줘야 되는지도 궁금해 하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년 이후부터는 또 이제 중학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약간의 부담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선 미취학 아동 시기에는 아이가 이제 영어를 엄청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고 이런 거보다는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강요하시지 마시고 어머님께서 항상 이거를 아이한테 보여줘야겠다. 영어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계시되 그래서 뭐 천천히 조금씩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과 흥미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단어 암기 이런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그 친구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뭔가 파닉스 끝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맞아, 질문 그런 많이 거 하세요. 엄청 많아요. 네. 파닉스가 끝나야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닉스를 너무 어린 시기에 가르치는 거에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는 되게 변수가 많아요. 우리나라 언어 같은 경우에는 기억은 그 소리를 내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영어는 되게 다양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파닉스를 익혔다고 해서 모든 단어를 다 읽을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연역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여러 음원이나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본인만의 어떤 원리를 만들어서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뭐 파닉스를 끝낸다, 아니면 많이 읽혀야 된다, 영어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담보다는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과 흥미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게 아이가 영어를 즐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 한두 번 아이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늘 그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마음 먹으시고 다시 이 본질은 영어를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는 그 단계에 가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또 한 번 아이하고 도전해 보시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얘가 그러면은 미차 가족이 대부분 좀 네. 뽀로로 이런 거 막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뽀로로 안 봅니다. 요즘에 오. 안 봐요? 네, 요즘에는 뭘까요? 핑크퐁도 이제 아. 한물 간 것 어, 같고, 그래요? 네, 저희 아이는 뽀로로 세대인데요. 요즘엔 뽀로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럼, 네. 그럼 팽하 아닐까요? 어, 팽하? 팽하도 그런가요? 지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네네. 예를 들어 뽀로로라고 했을 네. 때 뽀로로 영어 버전 막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살짝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그렇죠. 도움이 좀 되지 그럼요, 않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영상물을 보여주면 영어로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애가 한국어 모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우려 하시는데, 네. 어차피 우리나라는 한국어만 사용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계속 친구들이랑 한국어 하고 어른들한테 한국어 듣기 때문에 네. 집에서 저랑 있을 때만큼은 마치 여기가 외국인 것처럼 와. 우리가 어학연수 가는 이유가 그렇게 영어로만 말해야 되는 상황, 영어만 들리는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가는 거잖아요. 또 역으로 한국에서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익힐 수 있다는 생각으로 네. 이 영상은 항상 이렇게 영어로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뽀로로도 영어로만 봤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 컨텐츠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웬만한 만화는 다 영어로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보여주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를 네. 위해서 일단 오늘부터 미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뽀로로 한 편씩 보시는 건 어떠세요? 뽀로로 봤습니다. 네. 뽀로로 네. 뽀로로 구독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초등학생이 되면 저희들 네. 대부분이 막 파닉스는 이미 끝냈고 애들이 네. 막 진짜 그런 네. 고정관념에 이제 네. 본격적으로 가는데 네. 보니까 1, 2학년도 영어 학원은 안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학부모로서 저희 아이들은 네. 학원을 다닌 적이 없으니까 네. 살짝 불안할 때가 엄습하거든요. 네, 네. 이 초등 저학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초등 저학년 때는 네. 사실 뭔가를 많이 배우기보다는 네. 좋은 학습 습관을 길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중학교 이후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관찰하면 네. 정말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잘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이전에 뭔가 계속 꾸준히 해왔던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뭔가를 많이 가르쳐 주기보다는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네. 자기가 그날 정한 분량을 항상 꾸준히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아이가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엄마랑 약속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학원에 가지 않는 대신에 뭐 책 한쪽을 읽던지 아니면 뭐 요거 음원 하나를 엄마랑 한 페이지만 같이 듣던지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루에 정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어로 보기, 영어로 듣기, 영어로 읽기 요거 세 가지는 항상 정해놓고 하는 걸로 그래서 습관을 정하고 약속을 정해서 네. 이어나가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애들 영어 배울 때 이거 교과서를 보시면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별 내용이 없어요. 네, 생각보다 네, 없더라고요. 뭐가 없고 아. 그냥 듣기 말하기 위주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영어 교육과정 자체가 듣기 말하기 위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만큼 아이들한테 네. 듣고 말하면서 흥미를 유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방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과 그런 활동들을 가정에서도 꾸준히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나중에 중학교 이후에도
그걸 이어나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싶어요. 궁금했던 게 네네. 이제 저도 막 마음 먹으면 네. 또 막 일주일에 5일을 해요. 네. 그러다 또 갑자기 확 안 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계속 반성을 하는 거죠. 네. 막 이틀 한 날도 있고 하루 한 날 네. 있고 이게 정말 매일매일 한다는 게 저한테도 엄청난 네.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냥 아, 꾸준히 습관. 한다는 게 네. 5일을 다 하는 게 꾸준함일까 아.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네. 매일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저희도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러면 네. 아이가 친구랑 논다거나 이럴 때는 또 못 지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맞아요. 이런 걸 하고 있었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성과 기록표를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네. 목표 이렇게 비전을 좀 적어주고 원어민처럼 이야기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뭐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날짜 쓰고 그 영어로 영상 보기 네. 그다음에 듣기, 읽기 이게 세 가지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둔 다음에 네. 그날 활동한 거를 거기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을 봤으면 뽀로로 1편 받고 그 옆에는 뭐 읽었으면 무슨 책 제목 적어주고 옆에 이제 읽기 뭐 한 거 제목 이렇게 해서 네. 듣기, 읽기, 보기를 다 이렇게 성과 기록표에 적으면 네. 나중에 이제 아이하고 이렇게 해서 열을 채우면 예를 들어 10개 채우면 엄마가 뭐 너가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이런 식으로 좀 쌓아서 보상을 했고 어차피 저희 이렇게 애기 장난감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어차피 원래 사줄 거였지만 네. 10개 쌓았으니까 우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동기부여를 주려고 했고요. 네. 이게 성과 기록표 써보니까 네. 제가 더 도움 받는 게 이제 아이가 어떤 책을 많이 읽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도 보이고 그래서 요즘 관심사가 또 거기서 파악이 되고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저학년에 이어서 네. 중학년에 또 전략이 또 있지 않을까? 아, 중학년.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 네. 학교에서도 영어를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1, 2학년 때 조금씩 이제 경험치를 늘리면서 습관을 잡아주셨다면 이 중학년 때는 정말로 풍부하게 아이가 영어를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환경을 조성해 주실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도 학교에서 이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모티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학교에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랑 활동할 때 맞아요. 자기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집에서 하는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많은 이 경험치를 늘려주시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저는 이제 교사로서 저희 3학년 제가 담임인데 네. 저희는 지금 전담 시간이 부족해서 영어 전담 선생님 1시간, 그다음에 저 1시간 하거든요. 네. 일주일에 2시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애들한테 영어에 대해서 뭐 노출한 게 없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궁금해요. 아, 노출이요? 네. 아침마다 같은 팝송 하나 계속 들려주시는 거 어떨까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팝송을 좋아하는데 이게 한 번 듣고 불러보자 하면 좀 부끄러워서 잘 못 부르고요. 선생님 그 연설문 외우신 것처럼 이렇게 팝송을 꾸준하게 매일 아침마다 들려주시면 어느 순간 따라 부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곡 정도 이렇게 이번 달에 팝송 아이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들려주시면 어떨까 맞아. 싶습니다. 요새 디즈니 음악도 진짜 너무 좋아요. 좋아서. 맞아. 네, 아이들이 맞아요. 자기가 본 영화 노래는 더 좋아할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디즈니 OST 정말 저도 태교할 때부터 너무 좋아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도 디즈니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또 그 미녀와 야수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이제 거의 대사를 다 외울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고 나서 요즘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작업은 네. 그걸 자발적으로 이렇게 글로 쓰고 있어요. 영화의 장면을 그런 거 이제 영화가 먼저 나온 걸 책으로 바꾼 거 이제 노빌라이제이션이라 하는데 그 작업을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장면 벨이 나와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장면을 이제 다 영어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는 시간에
뭐 이렇게 다른 거 유튜브 보거나 이러지 않고 그걸 쓰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책을 만들려고 그렇죠. 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상해서 어떤 장면이었지? 그럼 그걸 어떻게 묘사해야 되지? 이렇게 쓰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제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작업 저는 못합니다. 근데 그걸 원해서 하더라고요. 멋있네요. 이야. 본인이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딴 사람이 봤을 때는 뻘짓거리 한다 네, 네. 이러시잖아요. 다른 네. 거 뭐 하나 더 네, 외우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쓰기 연습이어서 사실 이제 엄마표로 하면서 이제 듣기와 읽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쓰기로 연결해야 되는지도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을 네. 하시는데 뭐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다 보면 말하기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도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책이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조용히 막 이렇게 중얼중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미랄쌤 하신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책의 일부분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재밌어서 이렇게 스스로 소리내어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쯤 녹음을 해서 들어보게끔 하고 네. 그러면 또 말하기 실력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야. 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가 쓰기에 관심을 보이는 시기가 있잖아요. 한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엄마 과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아이가 쓰기를 배울 적기인 것처럼 네. 영어도 계속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쓰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 노트를 이렇게 선물해 주면서 이제 본인만의 이제 쓰기 노트 한번 써보게끔 하면 강요 없이 그러면 본인이 막 이렇게 스토리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쓰기 작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상적인. 그렇다면 우리 초등 고학년 아이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고학년 되면은 저도 사실 이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중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집에서만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네. 어머님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게 문법 수업 들어야 하나요? 단어 암기해야 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우선은 문법에 대한 거는 중학교 때부터 정말 많은 시간을 문법에 할애해요. 중학교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해도 이제 충분하고 늦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문법은 약간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 가르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아이가 이해를 못하고 암기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 하지 않고 정말 조금 빨리 하고 싶다. 그럼 6학년 겨울방학 정도의 문법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정리 쉬운 단계부터 네.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초등학교 때 이제 교과서별로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만든 어휘 목록이 있거든요. 그 출판사 들어가시면 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록을 출력을 하셔서 네. 그 단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게끔 한번 정리를 해주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중학교 때 네. 이제 어휘 학습을 새롭게 어려운 걸 들어갈 때 구멍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런 기초 어휘는 당연히 안다고 어머님들께서 학원 다녔으니까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수행평가나 이렇게 쓰기평가를 네. 봤을 때 그런 기초적인 어휘도 스펠링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교 때 정확하게 잡고 올라와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 목록을 한번 쭉 훑고 오시면 고학년 때는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고학년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그렇죠. 보고 영상도 네. 듣고 말하면서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그 교과서에 대해서 어휘 목록 한번 정리해주고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한 번쯤 소리내서 읽어보고 하면서 이제 아이가 잘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체킹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이 기초 어휘는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대비로 중학교 이렇게 어휘집 이렇게 정리된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어휘집도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1 정도 중학교 1학년 수준 정도로 준비하셔서 그거 한 번 정도 6학년 겨울방학쯤에 정리하고 들어와 주시면 네,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수업 따라가기가 훨씬 수월하죠. 네. 야, 그러면 제가 참 무지한데 그 중학생이 네. 되면 일주일에 네.
영어 수업 네. 실수가 얼마나 있어요? 보통은 네. 1학년 때는 3시간 정도 있고요. 2학년 3시간, 3학년 4시간 이 정도로 총 그렇게 10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여서 애들이 항상 왜 이렇게 영어는 자주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특히 3학년은 4단이고 영어랑 수학은 아무래도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일주일에 3시간으로는 아이가 영어에 능통하게 되기는 맞아요. 정말 부족한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네. 많이 접하고 온 친구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학생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상의 문법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14세 이후부터가 되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학습을 통해서 영어를 익히기보다는 이제 문법을 통해서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비교를 하고 정확한 체계를 세우는 게 오히려 영어 학습하는데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문법 학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진행하는 문법 내용을 충분히 익힐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우는 문법 내용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고등학교 때는 많이 추가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약간 심화되는 시제만 조금 심화되고 이 정도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요거를 정확하게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주시고 이제 어휘 학습도 중요하고 독해 연습도 중요하지만 문법을 정확히 알아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중학교 수준의 어휘와 문법. 또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독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단순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고 있을 때 이 문단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린 시기부터 독해 연습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중학교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정확히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인 독해가 들어갈 때 많이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이제 중학교 때는 어휘, 그다음 독해, 그다음 문법 제일 많이 이렇게 간다면 고등학교 때는 문법은 거의 끝나 있고 그다음에 어휘 학습이 좀 중요한 게 어휘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지문의 길이도 갑자기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어휘를 충분히 알아야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휘 학습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걸 또 어휘를 암기만 하고 끝나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책 읽기나 아니면 정말 독해 연습을 위한 뭐 문제집 풀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해 스킬을 충분히 해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을 단축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애들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가면 많이 힘들어요. 그게 지문의 수준이 갑자기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너가 받는 점수에서 반을 받게 될 것이다. 선생님 악담하는 게 아니고 정말 범위도 많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뭐 교과서 1, 2과 정도가 시험 범위였다. 이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교과서 지문 플러스 외부 지문 이런 것들을 뭐 몇십 개씩 읽고 그게 시험 범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많이 본문을 전체를 달달 외워요. 근데 달달 외우는 게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이제 구문을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아이가 처음 보는 지문을 보고도 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수능장 가서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등학교 때는 범위가 많아서라도 그렇게 외우는 방식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해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작업을 어릴 때부터 경험을 통해서 습관을 잡아주고 경험치를 점점 늘리다가 중학교 때 충분하게 어휘와 문법 학습을 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독해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 있게끔 이렇게 단계를 밟아주셔야 아이가 수능장 가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유아기 때 집안에 쫙 깔아놓는 영어 그림책이 어찌 보면 큰 그림을 맞습니다. 큰 그림입니다. 그 먼 곳을 향하여 가는 첫걸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야. 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한 번도 안 해본 아이한테 네. 고등학생이니까 해리포터를 영어로 읽어볼까?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감사합니다. 네. 이 돌발 질문인데 네. 이 영어 선생님은 수능 영어를 쳐보나요? 그리고 그래요? 쳐보았는데 몇 만점을 받는지.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중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제가 너무 접하지 않아서 이제 중학교 수준으로 영어 수준이 내려오는 것 같아서 일부러 이게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데 네. 사실 너무 반가운 게 원어민들도 만점을 못 받을 때가 있더라. 근데 정말 어려운 지문들이 요즘에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킬링 문제들은 확실히 지문이 그 과학 그 논문을 영어 논문을 그대로 따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지문의 수준이 이제 임용고시 공부할 때 읽었던 원서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이들 그 독서 지수로 따지면 뭐 AR 지수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네. 뭐 한 AR 3점대 정도가 이제 미국 학년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인데 그 정도 AR 3점대가 한 중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교과서로는. 네. 그런데 이제 수능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5점대에서 한 13점대까지 가거든요. 13점대면 미국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지문을 아이들이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좀, 네, 지문이 사실 네. 저도 문제를 풀어놓고도 네. 그래서 무슨 얘기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야. 네. 저도 풀어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수능 때 제가 독해 만점 받았거든요. 오, 와우. 이럴 수가. 네. 대단하십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증거가 없어요.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그때. 영어 시험이 되게 오, 너무 대단하네요. 쉬웠어요. 야. 듣기는 반타자. 당장 이제 한번 쳐보시죠. 아, 네. 대단합니다. 그냥 최고일 때 내려왔어요. 야. 그리고 영어를 놨어요. 네. 와, 그렇군요. 진짜. 엄마표 영어 하면 왠지 엄마가 얼마나 영어 실력을 좀 잘해야 이걸 또 완성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다들 또 많으실 것 맞아. 같거든요. 난 영어 못하는데 이런 네. 엄마들이 많아서.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영어적으로 아이한테 도움을 주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이제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확신은 있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해봤을 때 아이한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건지에 대한 확신은 있어서 엄마표를 진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엄마들의 어떤 영어 실력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독과 다청을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필요한 건 끈기와 인내죠. 영어 실력은 필요하지 않고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게 이렇게 계속 아이 데리고 도서관 다니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워킹맘이다 보니까 도서관 문 닫기 전에 도서관 가는 것도 사실은 힘든 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랑 같이 가서 고르고 이것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저는 아이가 책을 읽다가 영어 단어 질문을 했을 때에는 일부러 대답을 지연해요. 대답을 안 해주거든요. 너가 한번 생각해봐. 그 상황에서 어떤 의미일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다 읽고 나서 무슨 뜻인 것 같아? 그럼 무슨 뜻인 것 같대요. 그럼 그 뜻이 맞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문해력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수능장 가서 처음 보는 지문을 봤는데 여기 있는 단어를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문 안에서 아는 단어가 대부분인데 모르는 게 한두 개 있다고 하더라도 문맥상에서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의 답답함과 이 모호함을 이겨내고 지문을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아이가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끈기와 인내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대답을 안 하고요. 때론 저도 몰라서 대답을 안 합니다. 모르겠는데 찾아볼까? 이러면서 같이 찾아볼 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엄마의 영어 실력은 정말 중요하지 않고 청출어람이다. 아이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안심되시죠? 네, 용기가 생깁니다. 네네. 그럼요. 네. 신혜진 작가님께서 또 이거 말고 또 두 번째 책을 지금 구성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이 책의 연장선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해력을 키우는 엄마표 영어의 비밀을 출간한 이후에 이제 전국에서 강연을 통해서 어머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집에서 했을 때 그게 학교에서 영어 실력이랑 얼마나 연결이 될 수 있냐. 정말로 학원 안 다녀도 되냐? 선생님은 정말 끝까지 학원 안 보내실 거냐? 이런 질문 많이 하셨어요. 네. 일단 답은 안 보낼 거고요. 영어만큼은 학원에 갈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학교에서의 영어 공부를 위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학년기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서 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영어 공부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으세요. 엄마들이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질문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 친한 친구도 나 영어 공부할 건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는데 이제 영어를 왜 공부하고 싶니 물어보면 이제 어디 여행 갔거나 이럴 때 아이 앞에서 엄마도 멋있게 영어 구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은 좀 집어주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성인들은 아까도 중학교 이후부터는 이제 문법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체계를 한번 훑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뭐 사실 어휘 몇 가지 아니면 뭐 회화 몇 가지를 영상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짧게 익히시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이제 문법을 한번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는 거는 나만의 어떤 언어에 대한 틀과 자신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책을 출간하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저부터 기대가 되게 네. 되는데 네. 공부 화이팅 하시기를.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네. 신혜진 작가님의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책 출간한 이후로 정말 강연가로서의 제 두 번째 꿈을 이루고 이제 실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머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오기 전에 많은 영어 경험과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흥미와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세상에 도움을 드리는 게 저의 계획이고 네, 목표입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우리 작가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해력을 키우는 엄마표 영어의 비밀 우리 신혜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를 쉽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영어 습관을 아이에게 선물해 주시면 언젠가 아이가 정말로 부모님께 감사할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재밌게 영어를 즐기는 습관을 오늘부터 꼭 실천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불고 작가의 세계. 감사합니다. 공개 도서관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면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